하루에도 수백 개씩 쏟아지는 경제 뉴스들. 복잡하고 재미없고 깊이가 없어서 실망하셨습니까? 복잡한 건 쉽게, 쉬운 건 재밌게, 재밌는 건 깊게 전해드립니다. 언더스탠딩. 유튜브에서 언더스탠딩을 검색하세요. 야, 우리도 한 1년 하니까 조금 영업할 줄 안다, 그죠? 재밌는 얘기 나올 때 딱 바로 끊고 느낌이 확 왔어. 뭔가 재밌는 얘기가 나올 것 같은. 예. 근데 방금 무슨 광고 나갔는지 기억나요? 아, 기억 전혀 안 납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이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이게? 광고가 기억이 나야지. 모르겠어요. 예. 밀당만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뭐. 예. 근데 개도국에다가 우리가 우리 친용으로 돈 빌려서 그걸로 예. 도로 깔고 그다음에 통행료를 받든 요즘에는 AP가 유행이라고 하니 아무튼 정부에서 받기로 한 월 사용료를 받건 예. 받아서 이제 그래도 좀 남았네 한 30년 하니까 그러면 되는 건데 무슨 리스크가 있어요? 아 이제 상업은행들 입장에서는 과연 정부가 30년 동안 준다고 했는데 예. 줄까? 과연 줄까? 아니 주고 싶어도 줄 능력이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나라가 2등급인데 예. 예를 들어 WB 등급인데 예. 이 WB 등급이 과연 30년간 유지가 될까? 예. 라는 이제 걱정들을 많이 하는 거죠. 예. 상업은행들은 사실은 그 위험까지 굳이 지면서 선진국 사업이라든지 다른 사업계가 많이 있는데 네. 굳이 개도국에 내가 그 위험까지 부담하면서 참여하기 싫다라고 하면서 이제 들어오질 않는 겁니다. 정부가 안 줄 수도 있다. 약속인데도 네, 정부가 안 줄 수도 있다라고.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까? 그래도 정부 간의 약속인데 정부 간 계약이고 그 정부가 망하지 않는 이상은 정부가 망하면 다음 정부가 있는 거지. 그치. 나라가 망하지 않는 나라가 망하지 않는 이상은 유효한 거 아니에요? 한 가지 위험한가? 사례를 좀 들어보면은 예. 이제 파키스탄의 어떤 발전소 사업. 난 우리나라 지하철 9호선 사례 내시는 줄 알았어. 그 말씀도 나중에 드리고 싶긴 한데 이제 파키스탄의 발전소를 건설했는데 우리나라 기업이 이제 거기에 사업주로도 참여하고 건설사로도 참여해서 그 발전소를 건설을 했습니다. 예. 그랬더니 건설을 하기 전에 입찰했을 때 자기들이 얼마씩은 받아야 된다. 발전소 이제 운영하는 비용으로 전력 비용을 얼마씩은 정부가 줘야 된다라고 이제 요구를 했을 거잖아요. 예. 자, 얼마 받기로 했겠죠, 예, 그리고 딱 정해진 금액이 있는데 건설을 다 하고 나니까 발주처가 마음이 바뀐 거예요. 정부가? 네, 파키스탄 정부가 이제 정권도 바뀌었을 거고 군부 정권이 지금 들어섰거든요, 파키스탄에. 그러니까 딱 보니까 전 정부가 한 계약이다 이거죠. 네. 야 외국인들한테 왜 돈을 저렇게 많이 줘? 예. 쟤네들은 왜 들어와가지고 저렇게 돈 많이 벌어가? 우리 발전소 운영, 우리나라에 있는 우리나라 발전소를 건데. 왜 외국인들이 들어와가지고 만들어. 우리나라 발전소 운영하면서 돈을 몇십 프로 수익을 가져가? 예. 라고 하면서 대금 지급을 70% 80%만 주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럼 계약 위반이잖아요. 그렇죠. 계약 위반이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이유를 붙여서 뭐 그 사이에 환율이 변동됐고 뭐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 뭐 다양한 좀 합리적이지 않아 보이지만 그들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이유를 내서 인플레가 발생했으면 우리가 더 받아야지. 너희가 덜 줘.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당황을 한 겁니다. 예. 근데 이제 만약 상업은행들만 있었다고 하면은 이 사업은 할 수가 없는 사업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정부한테 군부 정권을 어떻게 설득하겠습니까? 이제 어떤 상황을 제가 들었냐면 그 투자한 사람들이 어느 날 전화를 받았대요. 그래가지고 오늘 아침에 너 픽업 간다. 한 두세 명이 딱 와서 딱 팔짱 끼고 둘 연행해 갔다는 거예요. 그 회사 사람들 한 명씩 하루에 한 명씩. 예. 그래서 예전 우리로 치면 70년대 80년대 있었던 남산 뭐 이런 곳에 데리고 와서 독방에 딱 넣고 이거 동의해 안 해. 동의할 때까지는 내보내지 않겠어. 막 이런 얘기까지 주고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와.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정치적인 위험을 이제 투자자는 그래도 투자 수입 높게 15%뭐 17% 파키스탄이면 더 높게 보고 들어가겠지만 그거 보고 갔으니까 한번 그 리스크 지고 한번 해보겠다 하는 거지만 상업은행들이 금리 뭐 4% 5% 받으면서 이런 사업에 대출을 하기 싫은 거죠. 결국 진짜 그 파키스탄 사업은 정부 가져갔습니까? 그래서 결국? 그거는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협상이 진행 중에 아직에? 있습니다. 아직도? 그때 깎아 이놈들아 이런 거예요? 그러고 있지만 이제 다행히 그거는 수출입은행과 국제개발기구들이 참여한 사업이거든요. 그 수출입은행을 말씀드리면 수출입은행은 아까 그 파키스탄의 기관이고. 수출입은행도 돈 댔어요? 그렇습니다. 어머나. 그럼 그 사업 주체가 좀 무서워서 파키스탄에서
수급 못 하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런 얘기를 저희한테 해주시는 거죠. 그럼 예. 빌린 돈도 못 갚겠네요. 수출입은행한테 빌린 돈도. 저희도 사실은 저희도 돈을 돌려받긴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거를 위험을 느끼고 예. 이제 정부 레벨에서 뭔가 협의할 방법이 없는지 저희는 이제 EDCF라는 걸 예전에 이제 아, 3프로 TV에 나왔던 후보 원조. EDCF 예, 설명드렸지만 원조. 유상원주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예. 파키스탄에도 유상원주를 제공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아.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우리가 너희를 지원할 수 있는 이런 툴이 있는데 네. 너희가 이런 식으로 대금지급 안 하면 아하. 앞으로 우리가 여기 너희한테 투자할 수 있겠냐 대출할 수 있겠냐라고 하면 여기가 이제 약간 그러면 좀 갚아볼까 딱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근데 결정적인 한 방은 뭐냐면 아시아개발은행, 네. 월드뱅크 같은 곳들은 정말 큰 손이거든요. 이 나라에서. 파키스탄. 그렇죠. 예. 저 친구들하고 척지면 좀 피곤한. 그럼 앞으로 우리는 인프라 못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레터 같은 것도 쓰고 가서 예. 협상도 해주고 하면은 이제 한국 투자자들, 사업주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여기 있으니까 좀 든든하네. 예. 국제개발기구도 도움이 되는데 수출입은행은 왜 더 도움이 되느냐? 물론 저희가 정부 협상력은 좀 떨어질 수 있지만 저희는 뭐까지 신경 쓰냐면 한국 투자자의 투자 수입까지 저희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렇죠. 국제개발기구는 그것까지 생각을 안 해요. 우리 돈 돌려받는 거가 급하지. 뭐 투자자들은 너희 나중에 후순위니까. 예. 근데 이제 수출입은행은 그래도 정책금융기관이니까 이제 우리도 돈 못 돌려받는 것도 문제지만 예. 우리 기업이 투자를 회수 못하면 그것도 문제다 해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이제 협의에 임하고 그렇게 합니다. 끝까지. 아하. 차라리 지하실에 나를 감금해라. 그거는 좀 이수민 부부장을 보내줄게. 그 진짜 개도국이 하는 게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은 높더라도 그런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되게 그런 어떻게 리스크가 될지 반영된. 모르는. 근데 우리나라 지하철 9호선 지어준 맥쿼리. 그것도 우리 맥쿼리가 우리나라- 호주 기업인가요? 그렇죠. 호주 기업입니다. 호주의 그 3프로 TV 같은 유튜브 방송에 가서 똑같은 소리 했을 거예요. 그렇죠. 내가 코리아에 갔더니 코리아에서 어떤 뭐 좀 시장 하나가 네. 오더니 You 맥쿼리 너희들 너무 비싸게 받는 것 같아? 어. 그래서 계약서가 이렇게 돼 있다. 나 그런 거 몰라. 네. 돈 안 줄 테니까 알아서 해. 뭐 이랬다고. 네. 진짜 웃기는 나라라고. 파키스탄, 코리아, 쌤쌤 뭐 이러면서 그 얘기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처럼 이제 해외 인프라를 보는 사람은 네. 네. 국내 인프라의 어떤 기사가 떴을 때 흥미롭게 또 보게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해외 인프라를 볼 때의 시각, 저희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이제 해외에서 하고 있다라고 하는 시각들 예. 가지고 있다가 국내에서 딱 이렇게 그런 비슷한 기사가 뜰 때마다 예. 깜짝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하철 9호선은 사실은 저는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해외에서도 인프라가 운영되는 기간 중 안에 이제 사용자들이 불만을 가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그 나라 정부가? 예. 그 나라 정부도 그걸 불만을 가지고 그 나라에서 그 인프라를 사용하는 국민들도 왜 이걸 민간이라는 얘기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이 돈 벌어갈 것 같으면 예. 기분은 나쁠 수 있는데 네네 뭐 우리도 뭐 그래서 론스타도 뭐 먹튀라고 하고 뭐 다 하는데 네. 기분 나쁜 거 하고 네. 그래도 계약서에 도장 찍었는데 나 이 계약서 몰라 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네. 방금 이제 화면 보여주시면은 예. 이제 화면에 보시면 계약이 중도에 해지가 될 수 있는 경우가 크게 보면 한 세 가지 상황이 저게 있거든요. 우리 리스크다. 있긴 있네요. 예. 예. 이제 프로젝트 계약이 중간에 예를 들면 프로젝트 회사가 민간이 뭔가 잘못했다. 예. 완공을 잘못했거나 뭐 이제 사업주가 중도에 사업을 포기했거나 이러면 예. 이제 계약이 해지될 수가 있는 거죠. 발주처가 해지시켜 버릴 수 있는 거죠. 너희가 잘못했다 하고서 네. 이럴 때는 투자자의 투자 수입 혹은 투자금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민간이 잘못한 예. 거니까. 뭐 예. 잘못한 게 있으니까 계약 위반이니까. 예. 근데 반대로 이제 정부가 잘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거든요. 예. 우리가 이제- 상상해야 될 리스크라는 거죠. 예,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예. 세상에 있다. 실제 있을 수 있고 파키스탄 같은 경우도 계약서에도 있지 않냐. 문헌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정부가 잘못하는 경우.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AP를 제때제때 지급 안 하는 경우. 네. 혹은 정부가 국민들이 뭔가 이제 더 이상 이 인프라를 민자로 하는 거를 싫어한다. 그래서 중간에 옵션으로 이거를 계약을 해지하고 정부가 인수할 수 있는 권한 이런 그런 것들이 것도 계약에 들어가 있습니다. 있어요. 예.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르고 예. 민심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 예. 아니야. 그런데 그거는 니네 남는 기간에 받아갈 수 있는 돈이 얼마야 총? 다 합치면 2조 5천억이야? 그거 돈 주고 사오는 거지. 2조 5천억 줄게. 그럼 아이, 감사합니다. 명예퇴직이잖아 이건.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그거야 경우에는 감사하지. 투자자가 투자금만 회수하는 게 아니라 기대 수입까지 다 가져갑니다. 그렇겠죠. 다 그런 보상이 경우에 돼 그런 있습니다. 경우에 예. 기대 큰 수입을 쫓겨난 게 아니지 그건. 예. 20년 동안 받을 거를 오늘 받는 거예요. 네. 제가 투자자라면 와인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맥쿼리도 사실은 제가 나중에 기사 찾아보고 하니까 예. 상당히 자기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더 이제 지분 가치도 훨씬 높게 해서 팔았고 예. 왜냐하면 보통은 이제 금융 재구조화를 했거든요. 지하철 9호선도. 그때 지하철 9호선을 맥커리가 했다가 맥커리 말고 다른 투자자를 넣어. 어. 그리고 맥커리는 나가. 예. 그때 맥커리한테 좀 챙겨줬다는 거예요? 챙겨줬다기보다는 맥쿼리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보상을 받은 거죠. 왜냐하면 아. 내가 이 사업을 계속 유지할 경우 20년 동안 벌 수입이 이건데 이걸 내가 포기하고 나가는 거니 그 수입만큼은 보장해줘야 된다. 진짜 명태금이네요. 딱 명태금. 근데 그때는 정부는 맥커리가 너무 많이 먹는 거를 우리가 정의로운 우리가 계약을 바꿔서 이제는 우리 국민들이 손해 보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명태금 준 거라고요? 아 근데 이제 그거를 네. 이제 뭐 찬반이 갈릴 수 있고 시각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또 이제 국내 인프라이기 때문에 저보다는 사실은 국내 인프라에 더 잘 아시는 분들이 하기야. 말씀해 줄 수 있지만 하여튼 계약서에 그런 것들이 주로 있었을 것이다. 예. 그리고 이제 정부 입장에서 보면은 20년 동안 이만큼의 보상을 계속 해줘야 되는 부담이 있고 금리 이거에 따라서 뭐 이자를 얼마씩 내줘야 되는 부담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예. 20년 동안 자기들이 볼 때 비합리적이고 국민들이 볼 때 비합리적인 계약을 20년 가져가는 것보다는 중도에 예. 해지하고 보상해주고 새로 시작하는 게 좋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아하. 다만 이제 투자자를 지금까지 기대했던 투자 수입이 있는데 네. 쫓아내려면 예. 아무튼 어떤 방식으로든 보상을 해주는 게 맞고 아. 예, 그 보상 수준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이제 평가할 여지는 하기야. 알겠습니다. 영역은 아니지만 네. 알겠습니다. 그냥 파키스탄처럼 쫓겨난 건 아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파키스탄처럼 쫓아내면 그러면 안 되는 거니까 나쁜 거고 예. 줄 돈 다 주고 내보내면 그 왜 하는 거죠? 그거 나라 돈 아끼는 게 하나도 아닌데 왜 생색만 내냐는 거죠. 둘 다 이상하지. 근데 그 정부 입장에서는 약간 정치적인 부담도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부담 때문에 그런 걸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국민들이 예. 왜 이렇게 맥커리한테 예를 들면 한 달에 1,000억씩 주냐? 앞으로 보냐 3조 원씩이나 줘야 되잖아. 누가 이런 게 이렇게 했어? 라고 할 때 그럼 정부가 혹은 지자체장이 아이 제가 바꿔보겠습니다. 야 맥커리 3조 원 줄 테니까 나가. 그리고 내보내고 그래서 제가 해냈습니다 그러면 야 그거 해낸 게 아니지 왜 그렇지, 그렇죠. 그랬어야 되는데 쟤 해냈대. 어. 쟤 잘하네? 이러면 이게 제가 최근에 들은 사례인데 은행에 명태를 받았다는 거예요. 7년치 네. 연봉을 주고 근데 명태를 했는데 너무 신청을 많이 해가지고 일할 사람이 없었대. 그래서 명태금을 받고 그 직원을 단기 계약해서 다시 명태금 알바했어? 받아서 계속 일하고 있다고 네요. 정말 황당한 사례를 들었는데 그래서 그 직원은 명태금은 막 수억을 받고 그 계속 똑같이 은행에서 일하고 있는 그런 일도 있더군요. 그러나 그런 일들이 개도국에서는 더 자주 더 자주 일어날 수 있고 선진국에서도 가끔 예. 일어날 수 있으니 개도국의 또 하나의 위험은 네. 보상을 우리나라는 해준다고 할 때 재정적인 능력이 돼서 보상을 해줄 수 있잖아요. 원샷으로. 예. 근데 개도국은 정부가 우리가 옵션으로 한번 이거 사갈게라고 했어도 과연 그 돈을 지급하고 살 수 있느냐는 이슈도 있는 거죠. 그렇죠, 국가의 그렇죠. 등급에 따라서. 차라리 선진국에서 내쫓기면 명태금이라도 주는데 예. 개도국에서 내쫓기면 네. 그냥 야, 나중에 우리 한 20년 동안 두고두고 한번 돈 생기면 줘볼게. 일단 예. 나가 이렇게 해버리면 예. 이제 투자하고서 이제 진짜 네. 그러면 개도국일수록 자기 돈으로 할 때는 하려면 돈이 없고 남의 돈으로 하려니까 리스키하니까 마진을 많이 챙겨갈 수밖에 없고 개도국은 이래저래 비싸네요. 그러면 그렇죠. 네. 그럼 경쟁이 인프라 투자인 게 서로 그래도 그 민자 사업에 서로 들어가겠다. 우리나라도 들어가고 뭐 맥쿼리도 들어오고 뭐 이렇게 경쟁을 할 텐데 네. 개도국 사업이 더 경쟁적이에요? 아니면 노르웨이 같은 그런 사업이 더 경쟁이 치열합니까? 좋은 일반적으로? 질문 재밌습니다. 좋은 네네. 질문이다. 좋은 질문이요? 그거는 좀 이제 되게 어려운 질문이면서도 왜냐하면 이제 국가만 딱 그 모든 그 결정할 수 있는 요소는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물론 이제 국가의 위험이 높고 하면은 예. 투자자들이 모이는 게 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투자도 그렇고 대출도 그렇고 한정돼 있는 풀 안에서 결국은 이 투자자들도 모이고 건설사들도 모이는 건데 예. 이제 개도국 위험이 더 커지면 커질수록 그런 곳들이 모이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개도국이 경쟁이 상대적으로 덜 치열했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건설사들은 개도국을 먼저 좀 치고 들어갔었죠. 네. 그래도 위험을 좀 더 느끼는 거군요. 금액이 크고 예. 프로젝트가 그러니까. 더 큰 위험이 있더라도 아. 우리가 계속 트랙 레코드 쌓고
이제 세계 시장에서 뭔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예. 이 위험을 한번 안고 들어가서 계속 경험을 쌓아야 된다라고 예. 해왔던 거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선진국 사업이 이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 개도국 사업을 해보니까 계속 치이고 돈도 못 벌고 벌려고 했던 것만 가져가고 하니까 남산 끌려가고. 아 예.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선진국 사업을 한 번씩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네. 이제 선진국 사업들이 이제 2019년에 예. 영국에서 하는 터널 사업이 있는데요. 그 예. 터널 사업을 SK 에코플랜트가 또 이제 수주를 했습니다. 예. 거의 어떻게 보면 선진국에서 우리나라 기업이 인프라 사업을 수주한 최초 사업이었고요. 그때도 수출입은행 같이 예, 들어갔어요. 수출입은행 같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업을 해보니 뭔가 이제 시장에서 SK가 하면은 뭔가 이유가 있겠지 한번 봐봐 그러면서 봤는데 괜찮아 보이는 거죠. 이게 예. 안정적인 사업 구조에 따박따박 안정적인 트리플 A 국가가 AP를 주기로 약속했는데 그게 예. 8에서 9%다. 근데 개도국 사업 18%뭐 기대하고 들어갔는데 예. 실제 번 거 보니까 6%밖에 안 되더라. 그러면 차라리 안전하게 8% 버는 게 안전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선진국 사업을 보기 시작했고 예. 그렇게 영국, 호주, 노르웨이 이런 식으로 이제 사업들을 계속 따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는 그동안은 개도국 사업 뭐 예전에 SK가 댐도 져서 댐 무너져서 뭐 아, 난리 나고 막 그랬죠. 예.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개도국 사업을 중심으로 하다가 이제 막 전환되는 시점이군요. 전환되는 그러니까. 시점입니다. 예. 아, 그래서 호주나 그런 노르웨이 사업이 굉장히 상징적인 사업인 그렇습니다. 거네요. 예, 그렇게 예. 보면. 예. 아, 그러니까 우리도 선진국 인프라 투자, 인프라 건설 사업에 예. 우리나라도 들어갈 수 있다. 네. 고 보여준 거다. 그러니까 다들 자부심을 가지는 거죠. 노르웨이 그런 험악한 피오르 지역에 네. 우리나라 건설사가 가서 우리나라 자금을 조달해서 투자해서 도를 놓는다고? 그거 자체가 뭔가 상징적이고 그럴 수 있죠. 예. 아하. 근데 또 우리나라 도로는 노르웨이에 와서 지어줄 수도 있어요. 서로 크로스로. 그냥 서로 서로 그렇지. A 학원 원장님 아들, B 학원 원장님 딸 각자 서로. 배우는 게 아니라 크로스로. 내 새끼는 못 가르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어떤 도로였어요? 사진 사진- 한번 예. 보여주십시오. 사진을 제가 좀 준비해 왔습니다. 이제 이 사진 보시면 예. 요거는 사실 이것만 봐서는 마치 현수교만 건설하는 저 다리 건설한 다리만 건설하는 사업처럼 보이는데 네. 사실은 이건 되게 일부고요. 예. 1km 구간밖에 안 되고 20km라고 예, 하셨으니까. 앞뒤로 이제 도로가 있고 터널을 통과하고 막 이런 것들이 다 있고 교량도 이거 하나뿐만 아니라 한 5-6개가 더 있는. 20km면 서울 난지도에서 거의 잠실까지 가는 그 정도 거리일 정도예요? 거야. 아마. 근데 대략. 되게 풍경이 좋네요. 노르웨이는 원래 이렇게 이 멋있어. 사진이 제일 예뻐서 뽑았습니다. 멋지군요. 놀러 가면 다 아름다워. 아, 그래요. 그리고 이제 호주 사업도 저희가 이제 터널 사업을 했는데 음. 호주 터널 사업도 이제 이런 식으로 저것도 고속도로예요? 이제 그 우리로 치면은 외곽순환도로라고 보시면 돼요. 예. 외곽순환도로인데 도심을 또 통과해야 되는 네. 교차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 도시 지하로 터널을 만들어서 네. 이 교차로가 지나가게 하는 굉장히 복잡한 사업을 아, 저것도 적어도 우리나라 기업이 수주해서 사업을 했고요. 저것도 통행료 비싸다고 하고 또 선거철 이렇게 되면 또 저 동네 정치인은 그럴 수도 있겠죠. 그걸 하나 여쭤볼게요. 아까 전에도 채팅창에서도 맥쿼리 얘기, 우리도 맥쿼리 얘기 많이 했지만 이 인프라 사업에서 맥쿼리의 경쟁력이 진짜 뛰어납니까? 아 매우 뛰어나죠. 매우 뛰어나요? 예. 예.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예. 서로 경쟁 컨소시엄을 만들 때 예. 맥쿼리 쪽에 먼저 들어가고 싶어서 서로 이렇게 생각하는. 내가 이거 만들 테니까 맥쿼리야. 그러니까 맥쿼리가 왜 이렇게 들어와라. 유명한지를 저도 이제 그래서 사업을 SK 같이 건설은 하면서 짓고 어. 수출입은행은 돈 조달하고. 맥쿼리는 맥쿼리는 뭘 해요 뭐래요? 거기서? 맥쿼리는 처음 이제 입찰 딱 이제 RFP라고 이제 제안 요청서라고 하는 걸 발주처에서 띄우거든요. 네. 그럼 제안 요청서를 딱 보고서 거기서 요청하고 있는 내용들을 다 분석한 다음에 예. 패키지를 만듭니다. 제안서 패키지. 예. 그러니까 우리는 건설사 어디 쓸 거고 건설 네. 계약은 이렇게 할 거고 예. 운영사 어디 쓸 거고 운영사하고 계약은 어떻게 할 거고 예. 이런 리스크는 누구한테 맡길 거고 금융은 누구한테 빌릴 거고 음. 하는 거를 처음부터 기획을 해서 네. 최종 제안 그리고 완공될 때까지 그 모든 과정에서 참여해서 사업을 리드합니다. 기획자네요. 기획자. 기획자죠. 일 안 하는 반장이네. 그렇죠. 돈은 수출입은행이 줘내려고 건설은 SK가 하고 네. 내 맥쿼리는 기획서 쓰는 사람이네. 반장? 영화 감독 같은 영화 감독 그렇죠. 같은? 예. 아. 모든 것들을 조율하는. 근데 그걸 진짜 그래. 잘합니다. 그거 잘하면 잘합니다. 또- 예. 아. 그러니까 다른 곳들은
한 2년 3년 고민해서 해야 될 것들을 예. 한두 달 그냥 뚝딱 해가지고 노하우가 있으니까. 진짜 노하우가 노하우가 있나 보다. 아, 지지난 해에 저쪽 캐나다에서 한 도로가 딱 이거네. 갖고 와. 카피 앤 페이스트. 그렇게. 앤- 그렇죠. 네네. 그런 식으로 하는 능력이 있다 보니까 예. 맥커리가 잘 하고요. 근데 이제 맥커리 하면은 사실 높은 수익을 가져가는 곳으로 알고 있는데 예. 선진국 사업 8에서 9% 사업인데 이거 왜 맥커리 정도 수익률 기대하고 가는 곳이 왜 선진국 사업에 들어갈까라는 생각도 잠깐 했었거든요. 예. 제가 이 사업을 맥커리랑 2번 해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예. 그 모든 어려운 일을 하는 대신에 어. 개발비라는 걸 보전받습니다. 그게 뭐죠? 개발비가 그러니까 SPC가 이제 자금을 조달할 때 네. SPC 비용에 건설 비용도 있고 운용 비용도 있고 뭐 이런 것들 금융 비용도 들어가잖아요. 예. 근데 거기 개발비라는 항목을 하나 넣습니다. 그 개발비는 뭐냐면 자기들이 지금까지 고생한 거를 보상해 달라는 거예요. 이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서 노력한 모든 대가를 그런 것도 받아요? 예. 근데 이제 그거를 거의 건설 시작하는 시점, 금융 조달이 끝나는 시점에 그걸 다 가져가거든요. 아니 우리는 SPC 안에는 맥커리 지분도 있고 수출입은행은 돈만 냈으니까 지분은 없을 거고 네. 맥커리와 SK가 지분이 있을 텐데 그럼 나중에 번 돈을 지분대로 나눠 가지면 되는데 맥커리가 더 거기에 가져간다? 맥커리는 더 가져가는 거예요. 플러스 알파로 보너스를 먼저 달라. 맥커리와 수고비 같은 걸 SK는 받는 거네. 운영 기간 중에 그 AP를 받아서 예. 기대 수익률이 비슷하긴 같습니다. 사실 그렇겠죠. 같은데 예. 예. 사실은 다른 게 뭐냐면 맥커리는 이 사업을 수주하는 순간 그리고 최종적으로 금융조달까지 끝나서 대출금이 들어오는 순간 개발비라는 명목으로 엄청난 돈을 땡겨가는 거죠. 처음부터. 그 브랜드료네 한마디로. 네, 네. 아, 싫으면 딴 데랑 하고. 그리고 실제로 고생을 많이 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고생에 대한 대단하다, 대가이기도 진짜. 하는 거죠. 와. 아, 그러니까 반반씩 나눠 먹죠. SK 건설도 건설한테 고생 많이 할 것 같은데. 아닌가? 또 거기도 또 다 청주고 SK도 일 안 하는 반장인가? 야, 맥커리. 야, 진짜 이런 값을 하네요. 아. 아, 근데 새로 알았어요. 맥커리가 다른 나라에서 수주를 할 때 저 몇 년 전에 한국에서 때 뺏겼다 여- 우리. 우린 뺏겼다. 억지로. 그러나 우리는 별로 항의 안 하고 돌아왔다. 왜냐? 내가 아니야. 내가 너네 나라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면 우리는 매너 지킬게. 그러니까 우리한테 204 줘라. 할 수 있겠네요. 할 수 있죠. 가서 뭐 깽판 부리고 뭐 그렇지, 그렇지. 야당 정치도 불러다가 같이 뭐 혈서 쓰고 이랬으면 아우 저 맥커리 우리나라 하면 다른 나라에서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제가 느낀 거는 맥커리가 호락호락 물러날 곳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자기들이 수입 같은 것들을 최종적으로 계산해 봤을 때 보조에 안 이게 돈이 안 되면 된다라고 하면은 어떻게든 소송을 해서든 어떻게 해서든 했을 끝까지 텐데. 남았을 거. 네. 근데 그게 나갔다는 거는 자기들도 뭔가 계산이 섰다. 계산이 있었을 것으로. 우리 참 이런 거 뭐 여기에 무슨 핸드의 법칙 뭐 이런 거 있다던데 그 무슨 얘기예요? 아, 네네. 그런 걸 들으셨다니 대단하십니다. 네. 이제 뭐냐면 경제학에는 네.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게 있죠. 있잖아요. 있죠. 예. 근데 이제 이 프로젝트 관리 이런 영역에서는 하이딩 핸드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하이딩 핸드? 예, 하이딩 핸드. 숨는 손, 그러니까 숨겨진 손, 감추는 손. 감추는 손. 뭘 감추냐면 리스크를 감추는 겁니다. 이 뭐예요? 사업에 숨겨져 있는 리스크를 감추려고 하는 손이 네. 있었기 때문에 세계의 유수의 랜드마크 인프라가 건설될 수 있었다라는 이론입니다. 조금 더 설명해. 어려워요. 네, 이걸 이제 이 화면 보시면 예. 이 알버트 헐츠만이라는 교수가 만든 이론인데요. 네. 이 사람이 이제 월드뱅크로부터 네. 요청을 받은 거예요. 네. 11개 인프라 사업을 우리가 줄 테니 이 11개 사업을 분석해 봐서 예. 우리가 더 봤어야 되는 리스크가 뭔데 어. 우리가 못 본 게 뭔지를 찾아달라. 그러면 앞으로 심사할 때는 그 리스크들을 더 중점적으로 심사하겠다. 인프라 사업과 관련해서 라고 이제 예. 하면서 이 교수한테 검토를 부탁했더니 했더니, 이 예. 교수가 검토를 하더니 책을 덮으면서 이런 겁니다. 야, 앞으로 리스크 더 분석하지 마. 리스크는 그냥 필요한 것만 조금만 분석하고 예. 웬만한 리스크는 덮고서 지원한 사업이 결과적으로는 그 개도국 개발에 도움이 될 거다. 지금은 당장은 네. 돈도 많이 들고 이 리스크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길 것 같은 사업이 될로 보일 수 있지만 예. 실제로 이 돈을 너희가 이제 월드뱅크에서 돈을 빌려줘서 예. 이 사업을 건설하게 되면은 지금 드는 비용보다 나중에 장기적으로 이 개도국의 경제적으로 혜택을 더 많이 가져올 수 있다, 이 인프라가 라는 이론을 주장한 겁니다. 예. 예를 들면 이제 이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사례인데요. 예. 이게 요한 욱슨이라고 하는
이제 사람이 설계한 건물인데 예. 네. 이 건물이 원래는 1963년까지 건설해야 되는 건물이었는데 네. 1973년 그러니까 10년이나 초과해서 건설이 됐어요. 네. 예. 비용도 음. 700만 불 든다고 생각했었는데 예. 1357%의 공사 초과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14배. 예, 어마어마하네. 프로젝트 관리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망한 사업이죠. 그러네요. 초과 비용도 낮고 리스크 제대로 못 본 거죠. 예. 처음부터 리스크 제대로 분석해서 했으면 이건 사업은 하지 않았을 거다. 아예 시작도 안 했을 거다. 라고 이제 일반인은 주장할 거다. 네. 근데 이 알버트 허치만 교수는 하이딩 핸드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된 거다. 이 리스크를 누군가 봤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초기에. 이 리스크를 묵시적으로 그냥 암묵적으로 덮어버리고 700만 불이면 됩니다. 예, 하고서 이걸 진행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건설될 수 있었고 지금은 시드니를 대표하는 랜드마크 건물이 될 수 있었다. 예. 그래서 국가 경제를 장기적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그 리스크를 덮고 갔던 그 손이 있었기 때문에 네. 이런 랜드마크 건물이 건설될 수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그러면 700만 불밖에 안 드니 우리 오페라 하우스 하나 만듭시다라고 제안했던 호주 공무원은 700만 불은 사실은 1억 불도 더 들 거야라는 걸 알았다는 뜻인데 알고서도 왜 700만 불만 든다고 그랬을까요? 프로젝트를 그게 통과시키려고. 하이딩 그때는 이제 어. 뭐 크게 보면 세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해요. 세 가지나 이유가 있어. 첫 번째는 무지. 몰라서 진짜 그럴 수도 몰랐을 있고. 수 진짜 있다. 몰라서 그럴 수도 네, 있는 네.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자신감. 심리적으로 난 이거 700만 불에 충분히 할 수 있어 라고 자기가 하는 어떤 업무에 대해서는 자신감을 가진다는 겁니다. 예. 또 하나는 일부러 숨기는 거죠. 싸게 해서 권력을 위해서. 프로젝트를 통과시키려고. 자기가 이걸 성사시켜서 내 임기 때 착공하면 나는 빈다고 착공하고 마니까. 자기는 더 좋은 자리에 가기 위해서. 그럴 수 있겠네. 네네. 그런 세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이런 하이딩 핸드 역할을 한다라고 하이딩 합니다. 핸드가 있.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저기 있는 게 낫다. 네네. 근데 이제 이것도 물론 엄청나게 비판을 받습니다. 이걸 예, 보시면은 지금 화면 보시면 이거 옥스포드에 있는 플리버그라는 교수 되게 유명한 교수인데요. 이 교수하고 그 카스 선스타인이라는 하버드 교수가 분석을 2062개 인프라를 분석했더니 예. 실제로는 코스트 오버런 아래 이제 보시면 이제 코스트 오버런이라는 거는 예상보다 공사 비용이 더 든 거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예. 총 댐 같은 경우는 243건을 봤더니 예. 1억 불이 들 줄 알았는데 1.96억 불이 들었다. 댐이 이렇게 주로, 보시면 됩니다. 댐이 주로 예. 부풀려진다는 뜻이네요. 예.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베네핏 오버런이라고 하는데 네. 이 사업의 혜택이 얼마일지 예상했던 거를 예. 봤더니 100을 예상했으면 훨씬 더 작더라. 80%밖에 안 났더라. 아, 그러네. 그래서 이 교수들의 분석 결과는 예. 그건 하이딩 핸드라는 건 말이 안 되는 이론이다. 아. 숨기려고 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렇게 코스트 오버런도 많이 발생하고 혜택도 별로 없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이딩 핸드가 유명한 이유는 건설사에서 일하는 많은 분들 그리고 국제개발기구 이사로 일했던 많은 사람들이 네. 하이딩 핸드 이론이 나의 의사결정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아. 그래야 나한테 일감이 오지. 그렇죠. 그러니까 예. 보이지 않는 코스트가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야, 오늘 뭐 이렇게 실무와 이론을 이렇게 왔다 갔다 뭐 이렇게 하시네요. 그러니까 도로에 이런 많은 사연이 숨어 있는지 진짜 몰랐네. 진짜 야, 이렇게 대단한 얘기였어요. 인프라 얘기가? 와. 이승훈 부부장님은 한 번 더 나와 주십시오. 다른 네. 뭐 제가 아는 맡겨갔습니까? 모든 지식 오늘 다 아니 오늘은 선진국 인프라 얘기했으니까 네, 네. 뭐 다른 동네 뭐 다르나 이런 거 없어요? 와, 재밌네요. 진짜 인프라 얘기가 이렇게 재밌는 줄 몰랐네요. 예.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슈퍼챗도 고맙습니다. 도형님. 도형님 감사합니다. 네. 바로 인사드릴까요? 시간이 좀 넘는데. 수출입은행 인프라산업팀의 이승훈 부부장님 을 보내주신 수출입은행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바로 인사드리죠. 네, 자, 글로벌 라이브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관심이 어느 정도 생겼는데 거기에서 우리는 과연 뭘까? 우리는 체스판의 말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해야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편 누굴까를 좀 더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뒤집어 질문을 해보면 그러면 아시아에는 우리 친구가 있을까요? 제가 지구본 연구소 진행하면서 사실은 되게 마음에 걸리는 이만한 짐이 하나 있어요. 우리 옆에 있는 동남아를 내가 모른다. 우리가 처해 있는 아시아라는 지역을 자꾸 방관하고 유럽이나 미국의 어떤 시각에 맞춰가지고
그런 이제 개별적인 지식 이런 것들이 묶여가지고 큰 흐름들을 만들어내는 이야기, 그런 경험. 작고 잡다한 지식이라도 그것들을 절대 무시하지 말라. 나는 그건 되게 긍정적이고 그런 지식들을 연결해서 말 그대로 위즈덤이잖아요. 정말 현명해지고 뭔가 남들하고는 좀 차별화된 그러한 관점 그리고 그러한 비전